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대장입니다. 어느새 또 1월 21일이 다가왔습니다. 1월 21일. 시간 참 빨리 갑니다. 벌써 토요일이네요. 아침 토요일 새벽인데 저랑 같이 파이팅 하면서 파이팅 외치면서 같이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좋은 일이 가득하리라 봅니다. 가득할 거고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그냥 푹 주무십시오. 푹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더라도 제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고 출석 인증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또 새벽형 인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늦게까지 자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정답인지는 뭐 모르겠어. 어떤 때는 그냥 자기 피로를 위해서 또 휴일날은 또 주무실 땐 주무셔야지. 천의장 따라오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기 몸 여건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뭐 토요일 일요일 일찍 안 일어나셔도 되니까 하여튼 푹 쉬고 피로 확실히 풀고요. 하여튼 하루를 좀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연휴 시작이죠. 다들 이제 집에 가신다고 바쁜 것 같은데 하여튼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고향에 가기도 바쁘죠. 고향 간다고 다들 밥 분주할 겁니다. 즐겁게 재미있게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 오유지족이라고. 오유지족. 이 한자성어가 오유지족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담긴 말입니다. 오유지족. 그 티벳 속담에 있어. 티벳 속담에 보면은 해결될 문제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은 걱정해도 소용없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월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은 세금 내고 정말 빠듯이 살아갑니다. 빠듯이 살아가요. 아프면 안 돼. 아프면 끝장이야.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겠죠. 월 수입이 300만 원인 사람은 학원비 내고 보험료 내고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월 수입이 500만 원인 사람은 주식 투자도 하고 주택 융자 갚으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월 수입이 1000만 원인 사람은 자녀의 그 해외 유학비 되느라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월 수입이 1억 원인 사람은 그 수입을 유지하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요. 웃기지 않습니까? 다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월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2조 원의 재산 때문에 자식들의 상속 싸움 걱정으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걱정거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걱정이 있어.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천혜장도 마찬가지야. 다 있습니다. 하여튼 누구든 크든 작든 걱정거리 한두 가지는 가슴에 묻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오늘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작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소중한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요. 아끼고 맛있는 음식과 꾸준히 걷는 운동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좋아지겠죠. 하여튼 건강을 챙기십시오. 건강해야 사랑도 있고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자꾸 걸어라. 응? 우리 발이 중요하다. 발. 자꾸 걷다 보면 발하고 다리 근육이 상당히 또 자기 삶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나이 먹을수록. 하여튼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유지족. 오유지족이라는 그런 단어 상당히 의미 있죠? 또 삼성 이야기 한번 또 달려볼까요? 삼성 이야기. 삼성자산 운용이 이번에 보니까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한 삼성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를 만들었는가 봐요. 또 삼성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처음 들어보는데 하여튼 이게 상장 5거래일 동안 수익률이 벌써 10%를 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보니까 삼성자산운용은 그 비트코인이야. 또 이거 특이하네. 이거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인데 선물 액티브 ETF인데 이게 일주일 만에 수익률 10.63% 기록을 했고 이 삼성 비트코인 선물 ETF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여기에 이제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상품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하고 최대한 유사한 투자 성과를 얻도록 설계된 상품이라고 합니다. 요즘 비트코인 시세가 2만 달러를 또 상회하다 보니까 해당 상품 수익률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더라. 이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가 상장일인 지난 13일이죠. 8.37인가 같아요. 8.37 그 홍콩 달러. 이 홍콩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19일날 보니까 9.16 홍콩 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5거래일 동안에 10.63%나 올랐어요. 같은 기간에 현물 그 비트코인 가격도 18,827달러에서 2818달러, 2818달러로 약 10.5%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유사한 흐름을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삼성 비트코인 선물 그 액티브 ETF가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현물 거래소 파산이나 해킹 등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그 현물의 수익률을 가장 유사하게 따라가면서 직접 그 현물 투자 시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 리스크, 이 리스크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 이 상품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고 싶은 국내 아시아권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시장에 맞춘 새벽 시간대가 아닌 아시아 시간대에서 쉽고 편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 삼성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가 홍콩 주식시장이 열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거래가 가능한데 홈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그 해외 주식 종목창에 종목 코드 03135 그 FA 삼성 BTC를 입력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하여튼 비트코인 ETF의 그 상장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의 그 저변을 좀 확대시키는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제대로 된 가치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아직은 다른 주식이나 채권, 현물 그런 상품들에 비해서 높은 편임을 감안하면은 분산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다양한 게 많네요. 저는 참고로 코인은 여러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 코인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악화되다 보니까 그 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까지 매 분기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올 1분기부터 반도체 부분에서 적자 위기를 겪다 보니까 연간 실적이 대폭 감소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금융정보업체에 보면 국내 증권사들은 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1조 46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2.5%나 적은 8조 3,525억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하이닉스가 실제로 적자 성적표를 공개할 경우에는 이는 2012년 3분기 이후에 10년 만이라고 해요. 하이닉스는 10일 전 임직원들한테 하반기 성과급으로 최대치인 기본급 100%를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4분기 적자폭이 3분기 영업이익보다는 적음을 암시를 했는데 앞서 하이닉스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일 때 생산성 장려금이라고 있어요. PI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는 나아가서 이제 반도체 업종의 부진이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FN 가이드에 따르니까 증권사들은 삼성항공, 그 하이닉스 올해 연간 매출액이 한 284조 2200억 정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31조 9379억이 그쳐가지고 지난해보다 각각 5.8%, 2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의 연간 영업 적자가 무려 4조 713억 정도 이를 것 같고 삼성의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48% 적은 22조 2,500억 정도로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비메모리 덕에 지난해 4분기 1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둔 삼성전자 반도체 그 부문조차 올 1분기부터는 적자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다고 현재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의 반도체 부분이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 이는 2009년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이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 대신에 생산시설 장비 등을 통해서 기술적 감산에 돌입할 것이다. 그렇게 관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본의 그 이동통신 사업자죠. KDDI하고 5G 그 단독 모드 상용망 환경에서 이른바 망 쪼개기, 이 망 쪼개기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고 20일 날 밝혔습니다. 이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로 쪼개요. 쪼개가지고 통신은 물론이고 자율주행하고 뭐 사물 인터넷 등과 같은 이 초저지연, 초고속 등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술 검증은 삼성전자가 공급한 5G SA 기지국과 그 5G SA 코어 장비에 현재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시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삼성은 2020년 KDDI 연구소에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시연에 세계 최초로 이제 성공을 했죠. 이렇게 기술 검증에 성공함에 따라서 본격적인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 되면은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그런 기술 특성을 요구하는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5G 서비스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이나 그러니까 클라우드 게이밍 같이 초저지연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그런 서비스하고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스트리밍과 같이 높은 통신 속도가 요구되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을 하면서 각각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망에서 기지국 그 지능형 컨트롤러를 활용해 가지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검증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기지국 지능형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그 서비스 상에 따라 가지고 기지국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제 분배하고 제어하는 그 5G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어서 한번 잠시 또 볼게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현재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의 그 전자부품 도매업계에 칼을 빼들었어요. 칼을 빼들었는데 자사 핵심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한 모바일 그 OLED를 애프터 서비스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아서 소송을 제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간에 이제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온 지식재산권, IP 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뜻을 분명히 이제 밝힌 것 같아요. 어깨에 따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그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이제 미국의 부품 도매업체가 외부 디스플레이 그 부품과 패널을 활용할 수 없도록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소송 제기 대상은 모바일 센트릭스하고 인저드 가젯 그리고 DFW 셀폰 앤 파츠 뭐 이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은 그 미국 내 수많은 그 사설 수리 업체에 삼성전자 그 갤럭시 스마트폰하고 애플 아이폰 등 그 수리용 디스플레이 패널을 대량으로 납품해 왔어요. 문제는 해당 제품이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이아몬드 픽셀 등 그 핵심 특허를 상당 부분 침해했다는 점인데 업계 관계자도 이 해당 패널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중국산이네. 제조사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출처 불명의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소송 제기의 근거로 미국의 IP 보호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 관세법 337조를 들어요. 이 조문에 보면은 미국에 등록된 특허, 저작권, 등록 상표 등을 침해하거나 위장으로 이를 숨기는 행위를 수입 무역에서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도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도 상대적으로 외국 기업의 IP 보호에 아주 적극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삼성을 비롯해 가지고 글로벌 업체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특허를 침해한 업체들 대상으로 직접 해당 국가에 제소하는 것보다는 이 337조를 근거로 해서 미국으로서의 그 수입기를 차단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들을 하고 있네요. 그 ITC가 삼성 디스플레이 손을 들어줄 경우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 센터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등 미국 내 수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애플이 자체 애프터 서비스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미국의 스마트폰 수리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브랜드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조사가 불분명한 디스플레이 부품을 사용하는 관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 IP를 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올레드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특허 침해는 강력하게 대응해서 후발주자인 중국 기업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소송 역시 특허보를 위한 법률적 조치에 시발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축적된 IP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올레드 기술을 지키고 정당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별의별 기업들이 있네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내가 볼 때는 참 답답한데. 그리고 또 보니까 삼성이 이제 일본 통신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일본 도쿄 내 상용망에서 5세대죠. 5세대 5G 기술력을 검증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신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5G 대중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은 일본 이동통신사업자 있죠. KDD하고 5G 단독 모드 상용망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아까 검증에 성공했다는 거,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네요. 제가 전에 언급한 내용하고 거의 뭐 겹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뭐 좋은 소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뭐 좀 반도체가 상당히 좀 한파다, 침체다, 그러던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우려감이 또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도 많이 영향을 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뭐 경기 침체 상황 안 좋은 거하고 주가하고는 별 이렇게 또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커플링 되지가 않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침체, 뭐 폭망이다 하면은 주가도 막 떨어지지 않는데 그렇지가 않아 또. 경기는 좀 안 좋은데 또 주가는 또 이렇게 올라가요. 또 슬금슬금. 약간 좀 거꾸로 한다는 느낌이 들죠. 어떤 때는. 왜냐면 이 주가라는 게 약간 선행한다, 선행. 한 6개월 정도 미리 선행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따로 논다. 뭐 그렇게 보는 것도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한 1, 2, 3분기까지는 조금 그래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좀 오르더라도 그렇게 막 시원시원하게 오른 게 아니라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또 올랐다가 조정받고 그런 모습들이 자주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분기는 좀 재미없을 거니까 여러분들 각오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할 겁니다. 이런 게 싫다, 답답하고 짜증난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 여러분 투자 억지로 하지 마, 제발. 난 제발 투자 이렇게 억지로 하거나 막 끌려다니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누구 말 믿고 막 투자하는 것도 그 바보 같은 짓이야. 뭐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 뭐 애널들, 뭐 슈퍼 개미들, 다들 솔직히 지들 멋대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믿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딱 봤을 때 공부해가지고 확신이 있고 이 기업과 내가 한 몸이 돼서 멀리 가고 싶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 하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삼성전도 마찬가지로 다 그래.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는 겁니다. 공부해가지고 하면 되고, 항상 보면은 막 잘 나갈 때 그때 다 덤벼들더라고. 잘 나갈 때 막 활활 타오를 때 왜 다 그때 들어가가지고 다 물리고 막 괴로워하죠. 그때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야. 오히려 차라리 막 바닥 치고 막 미친 듯이 막 곡소리 나고 막 아우성거리고 나 살려달라고 할 때, 야, 이때가 다 좋더라고. 나는 보면 항상 이때 조금씩 계속 매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량 늘려서 나중에 이제 쭉 올라가요. 시간 늘려면은 그때 가서 이제 뭐 매도 처리하고 이제 수익 실현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요일인데 즐겁고 재미있고 유쾌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고향 가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운전 잘 하십시오. 괜히 졸음운전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고향으로 가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